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23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뭐 사실 테마는 새롭게 형성되는 건 없어요. 지금 뭐 시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세력들도 시장 분위기를 좀 타면서 테마를 좀 만들어내던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황이 누가 봐도 안 좋죠. 특히 환율이, 자, 안 그래도 장중 1293 돌파 13년 고점 갱신했다. 요거 쓴 지 하루 만에 오늘 1300원. 1300원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환율은 1300원 밑으로 좀 빨리 끌고 내려오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에서. 아니, 주식시장이 아니라 환율 자체가.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개입, 이런 거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환율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연말까지는 계속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 존재할 거다. 그리고 7월 되면은 또 FOMC 회의 있죠. 그래서 지수 자체는 좀 돌려주더라도 지금 일단 낙폭은 솔직하게 차고 넘쳐요. 지수 측면에서 이 정도 지수 급락까지는 아닌데, 요거는 하락은 상당히 차고 넘쳤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과하게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솔직하게 750까지는 뭐 8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750 뭐 주변 건드릴 수는 있지만 좀 위에서 놀지 않을까 싶었는데, 환율이 일단 1300원 넘으면서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 낙폭은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좀 마이너스인데, 무난하게 끝나고 하면 우리나라 내일 일단 개파락하고 단기적으로 또 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일 뭐 미국 선물도 당연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장중에 미국 선물이 막 2% 3%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면은 내일 개파락하고 좀 돌려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더라도 시장의 투심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계속 좀 불안하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슬슬 카페라던가 여기저기 좀 봤을 때,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매일 오는 숫자 이런 것 등을 데이터로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 나올 때 됐어요. 개인들 그만큼 많이 물려 계시다는 거고, 반대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주머니를 조금 더 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이 부근을 일단 베팅을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700선까지는 모르겠는데 750, 이 부근에서는 저는 베팅을 좀 해볼 거는 같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은 좀 다 물려 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 못 치신 분들은 뭐 제가 막 쳐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손절 치기엔 좀 늦었어요. 차라리 좀 기다리다가 기술적 단기 그 차트상 지수가 좀 단기 반등,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악재라던가 막 1300원 위에서 막 1350원 가고 1400원 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자신이 손절을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좀 어차피 크게 물린 거,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 볼지, 그리고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도 있고 안 치고 버텨볼 만한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구분은 예전 영상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상황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없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슬슬 주머니 좀 더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많이 너무 과하게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치기보다는 조금은 단기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추가적인 알파 악재가 안 붙는다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환율 이런 것들이랑 미국 선물 지수, 결국 지금 시황이 문제입니다. 계속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 시황 지수가 안정이 돼야지 뭐 시장에 좀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든 뭐 지지고 복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황도 러시아 이거 종전, 얘네가 지금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가장 키포인트를 쥐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플레, 오늘 영국 CPI도 9.1%인가?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인플레는 일단은 더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7월 FOMC도 최소 자이언트 스텝이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1%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어차피 못 피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못 피해요. 어차피 못 피하는 거는
그 지수에 대해서 뭐 좀 안 좋게 갈 수는 있었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거 나오면은 좀 단기적으로 힘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핵실험이 남아 있어가지고 북한 오늘 뭐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있어요. 북한 핵실험이 지금 뭐 코로나랑 중국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죠. 핵실험은 결국 나오면 우리나라 자체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시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핵실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림이 좀 적기는 하죠. 근데 이제 시황에 대해서 이런 거 하락장 꼭 지금 내가 주식시장을 계속 해 나가실 거라면은 이 하락장일 때 정말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하락장 사이클은 매번 오는 거고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하락장 우리나라 시장에 툭하면 옵니다. 툭하면 찾아와요. 그리고 툭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락에 대해서 그 방비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초보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하락장을 겪어보시는 게 사실 안 좋죠. 안 겪고서 알면 좋은데 안 겪으면 또 몰라요. 겪어봤을 때 계좌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주식 차트 보기 싫어도 그 종목 그런 걸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윙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락 이렇게 올 때는 지수를 제가 중심으로 설명은 드리지만 종목은 등락률로 접근합니다. 지수 하락으로는 접근을 안 해요. 지수 하락은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스윙은 종목의 등락률을 일정하게 고정시켜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수 좀 밀려가지고 하면은 매수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정말 완전 디테일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이 지수가 요 어디까지 밀렸을 때 내가 이거는 급반등한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급반등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하는 종목이 반등을 일정 폭에 대해서 해줄 거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은 정말 좋은 종목을 뽑을 줄 알아야 돼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종목 선정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지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종목은 결국에는 고정된 등락률 뭐 하락폭이든 그걸로 갖다 좀 접근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지수 좀 워낙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계속 생각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주면은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문제 하나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하다 지수 많이 밀리고 그러면 그게 또 현금 확보해 놓은 사람한테는 회전율로 갖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러시아 유럽 측에서 가스 공급 뭐 60%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없거든요. 지금 원전, 원숭이, 식량, 해지 테마, 그 다음에 이제 재건 뭐 이런 키워드들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폭넓게 본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기 좋은 막 이것저것 다 건드리기 좋은 그런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오늘 뭐 진매트릭스부터 해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진매트릭스는 일단 뭐가 됐든 뉴스가 좀 안 좋죠. 진단키트 개발 계획 없다. 얘가 뭐 급성간염으로 저는 기억을 했는데 진단키트 이슈도 뭐 있었나 봐요. 오늘 일단 얘는 시간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갔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 재료로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악재성 붙여버리다 보니까 밀리지 않았나. 원숭이 두창은 오늘 일단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첫 확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는데 국내의 키워드를 일단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 재료에 대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전염이 돼야 돼요. 질병 테마는 전염이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게 좋기는 한데 테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확진자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 유입으로 즉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 검사되는 거 말고 국내 안에서 전염이 됐다라는 게 나왔을 때 코로나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제 처음에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왔죠. 중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확진자 발견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국내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접점이 있었다.
그리고서 예상치 못한 확진자, 국내에서 해외 여행도 안 갔는데 그런 사람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전염이 됐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원숭이 두창이 사실 그쪽 측면이 쉽진 않아요. 왜? 전염성이 강했으면은 지금 원숭이 두창이 발발한 지가 꽤 됐거든요. 발발한 지가 원숭이 두창이 움직인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5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달쯤 됐는데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2,000명대입니다. 즉 전염성이 상당히 낮아요. 코로나 때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스치면 전염이다. 스치면 감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전염성이 얼마나 셌으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히 떨어집니다. 다행이긴 해요. 이제 테마 측면에서는 전염 그런 게 좀 발생하는지 국내에서 이제 국내 유입 키워드는 썼고 그리고 뭐 너무 안 간다 싶으면 이제 또 해외에서 또 국내 유입하는 사람 거기서 원숭이 두창 이런 거 좀 증상 보였다 이런 걸로 재료 좀 반짝반짝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은 23일 이런 긴급회의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냐에 따라서 좀 재료를 쓸 수 있기는 하거든요. 비상사태 검토 어떻게 뭐 이제 공식적인 공표 세계적으로 이런 건 있다 보니까 뭐 팬데믹 우려감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런 재료가 좀 본질적으로 다 이제 블랙 테마라서 그런지 좋은 재료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은 그냥 내일 뭐 좀 반짝하나 요거는 좀 단발성으로 갖다 당일 단타 종목으로 갖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 어디서 막 들고 물리고 들어가서 버티다가 시세 주겠지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그 테마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당일 단타로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시간에 좀 밀려가지고 얘네들도 좀 깨지지 않았나 싶은데 내일 장중에는 좀 그냥 단발적으로 갖다 뭐 반등해주나 그 정도까지는 볼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저희는 좀 비중을 주요하게 하기는 좀 쉽진 않지 않나. 또 상한가 미코바이옴에도 블루베리 NFT, 녹십자, 진매트릭스까지 4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볼 거면은 결국 미코바이오메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우리나라 이슈 좀 식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사태 검토되고 하면은 미코바이오메드 뭐 슬쩍 그 진단 키트 수출 예정 혹은 수출 얘기 뭐 연락 수출 관련해서 뭐 좀 이야기 오고 갔다 이런 얘기 붙으면서 좀 시세를 줄 수 있기는 하지 않나. 근데 그게 뭐 이제 100% 붙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테마는 좀 대장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식량 이런 이슈들은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7, 8월에 밀 비축량 이제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발 곡물 재앙 전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농업부 뭐 곡물 수출 감소 그다음에 23일에서 24일 정상회의가 있어요. EU 그래서 EU 집행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EU 후보국 지위 확보에 대하여 확신한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후보국에 들어올 지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정상회의에서 12조 규모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 확정 가능성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지원 의결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30일 날 러시아 방문 대면회담 요번 달 말에 이것저것 이슈가 좀 많아요. 정상회의는 뭐 요번 주에 있기는 한데 나토도 있고 G7도 있고 막 엄청 많습니다. 이번 달 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좀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30일 러시아 방문 대면회담 그리고 요게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재 가능성 우크라이나 UN 터키 등 4자회담 10일 내에 개최 예정 이런 거는 이제 회담을 아직 예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개최를 하겠다 뭐 참여하겠다 이런 국가들 그러면은 좀 얘네 대화를 하네? 종전도 슬쩍 재건 같은 거 거기에 살짝 고개 들이밀 수 있겠죠. 얘기를 뭐가 됐든 얘기를 오고 가는구나 얘기를 하는구나 곡물 운송 논의 이런 것도 있고 가뭄 때문에 오는 이 뉴스도 있더라고요. 3,400년 전에 고대 도시 유적지 발견.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나라 이제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하는데 장마 우산 좀 잘 챙겨 다니시고 재건부터 해가지고 저 관련주들 어디 갔냐. 그래서 식량은 계속 눈에 두세요. 이거는
지금 뭐 요런 거 지나더라도 결국 7, 8월 되면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차트상 어디서 접근할지 그거를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송홀딩스가 일단 오늘 좀 밀렸죠. 15,000원을 깼어요. 신송홀딩스, 고려산업도 돈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요 자리는 좀 깼고, 그래서 이런 곳은 내일 좀 시가 잘 버텨주는지 움직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사료는 카나리아 바이오 그거 플러스 액면 분할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사료는 그 부분 엮어가지고 10,000원 위에서 좀 놀고 있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식량주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주는 그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 정상회의 그거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개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는 지금 오늘 서암기계공업이 일단은 10,000원 위에서 잘 버텨요. 이런 구간에서 힘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시세 주면 또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부터 해가지고 현대에버다임, 해인, 도화엔지니어링, 데모 등등 요 종목들 재건 관련주죠. 날마다 좀 대장이 바뀌다 보니까 재건 섹터는 좀 전체 다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종전 이야기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종전은 좀 먼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 뉴스를 붙여서 재건 이슈들, 그래서 식량이랑 재건, 원통형 배터리 요건 뉴스가 별로 안 붙어가지고 패스하고, 바이든 요것도 특별하게 안 나오면 핵실험이랑 같이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메가 관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랑 이런 건 좀 이제 개별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홀딩스, 전기, 그리고 CIS가 어디 갔냐? CIS도 얘도 지금 수급은 이탈을 할 줄 알았더니 오늘 그냥 이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시간이 움직여 있는데, 어제 정고점에서 여기서 지지해주고 하고서 지금 시간이 좀 움직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 좀 참여, 이런 뉴스 붙이면서 예비 입찰 좀 흥행하는지 그런 부분을 볼 것 같고, 자, 쌍용차도 24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쌍방울 측에서 뉴스가 있긴 있었었거든요. 내용이 그 KG 계열사보다 뭐 300억인가 500억인가 더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오늘 증권사 뉴스에는 안 붙였네요. 그래서 증권사 뉴스에 붙이면은 그런 걸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KG랑 쌍방울 같이 묶어서 보시면서 쌍방울 시세 준다 싶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KG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얘가 또 20,000원 좀 깨고 19,000원 라인에서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소게임으로 묶어 두시고, 재료가 그렇게 멀리는 많이 남진 않았다. 이제 그만큼 당일 대응되시는 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LG 이런 잼스부터 해가지고 로봇 관련해서 요거는 지금 당장 뉴스는 없는데 밀리면은 저는 요쪽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슈로 좀 주도 테마를 할 수 있는 애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내려올 것 같지만 3,000원 슬슬 오고 있습니다. 저는 3,000원부터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전저점도 좋고 해가지고 안 내려올 수도 있기는 한데, 로봇 관련 주들 로보도 7,000원, 6,000원 이런 것들 하락 계속 이어지고 있고, 8월 잼스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스펙 시리즈, 얘네는 뉴스가 없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우린 PTS가 오늘 결국 일단 요 자리를 뉴스 안 붙고 하더니 결국 깨버리긴 했어요. 저는 요거는 지켜주길 원했거든요. 일단은 요 종목도 10,000원 구간, 여기는 좀 잘 올라타면은 또 시세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은 조금 움직임이 괜찮기는 했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수합병 이슈는 항상 사실무근을 베이스로 움직이는 재료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머스트 스펙 애들은 그냥 뭐 말이 안 나오는 움직임, 지들끼리 그냥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이런 것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원전 뭐 위에는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그린에너지 재결의안, 요거는 7월 초 투표 예정인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된다. 8월 그린 텍소노미, 원전이 좀 저는 확 시세 주고서 좀 확 밀리지 시간에서 또 움직여요.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원전이 일단은 요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월 그린 텍소노미는 일단 이야기는 EU에서 그린 에너지 제외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추진을 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달 말에 체코, 폴란드 방문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갖다 체코랑 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중이죠. 27일, 29일 폴란드 해가지고 1일날 귀국 일정, 체코랑 폴란드 방문하고서 1일날 귀국 일정이 있고, 오늘 그 부품 기업들 좀 이제 면담 해가지고 뭐 얘기 나온다고 했는데 3년 동안 1조 가량 금액 이렇게 좀 발주를 할 거다. 연내 900억대 일감 공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발판 삼아 10여 개국 양자회담 추진.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서 나토 정상회의가 29일부터 30일 이렇게 스페인이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G7은 27일에서 28일이었나? G7도 요 부근이에요. 이 전인데 G7도 요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원전 수출이라던가 배터리, 전기차 이런 기술 협력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그 원전 관련 발언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가 됐든 현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좀 계속 힘을 쓰는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뭔가 정책 측면이라던가 힘을 계속 주는구나. 이런 내용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슈들이 좀 따다다닥 붙어 있지 않나. 특히 이번 달 말에. 그래가지고 원전이 좀 밀릴만 하는데, 일단은 원전은 G2파워가 오늘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얘는 신규 상장주여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거는 최근에 또 한신기계가 강하죠. 우진 한신기계, 서전 기전, 뭐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G2파워까지 포함해서 원래 좀 움직였다는 애들 위주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소카는 8월 상장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롯데 렌탈이라던가 저 스톤 브릿지, 얘네들이 날마다 미묘하게 깔짝깔짝 하는 게 이거 상장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갑자기 좀 주식시장 뉴스에 시원하게 붙여줄지, 얘네들이 차트 자리는 밑에 있다 보니까 소카 8월 상장 지금 딜레이 시킬 것 같진 않거든요. 이쪽에서는 엄청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로 얘네 움직이나, 비트코인, 디지털화폐는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딨냐, 그린뉴들, OCI랑 하나솔루션 오늘 뭐 지수 4% 밀리니까 어제 좀 돌려놓다가 지금 다 지수 영향이에요. 지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 안 좋게 밀리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밀리는데, S에너지 하나솔루션 우는 하나솔루션 우는 좀 고민 중입니다. 4만원에서 마지막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 씨. 이거는 저도 좀 손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 아리백 좀 나오고 하면은 저는 돌려주는,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 중이고, CS 베어링이랑 유니슨 이런 풍력,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요 신재생 에너지 G7 요것도 요번 달 말에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저 삼성 아리백 발표 그런 이슈로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늘어지면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9월 착공, 이런 것들 뭔가 뒤에 좀 있기는 있죠. 근데 지금 시황이 워낙 힘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많이 밀리지 않았나. 자, 그리고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 시오누기 뉴스가 이제 슬슬 나올 때는 됐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보통 일본이 좀 발표하면 8시 좀 넘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당일 매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오후 6시에 심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건 내일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긴급 승인.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일본에서 긴급 승인, 저게 그냥 바로 확정이 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텀이. 일단은 그런 거 내용 보면서 승인 나고 하면은 국내도 유입, 식약처에다가 이제 조코바, 이름이 조코바였죠 얘가? 그거 관련해서 식약처 승인 신청하는지, 그 정도까지는 재료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좀 크게 봤던 거는 일본에서 첫 상용화 되냐 요 부분이긴 한데, 종목들이 움직임을 제 생각에는 아직 폭을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았거든요.
뭐 줬다면 줬다고 할 수 있기도 한데 제 생각은 그래도 한 20%짜리는 좀 뽑아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종목의 끼가 워낙 셌죠. 그래서 곱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요거는 뭐 거절 당하면 피곤할 수 있고 승인 나오면은 뭐 내일 거기서 들썩들썩 하는지 단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시세 줬다가 많이 밀리면은 이제 국내 유입 고재로 붙일 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국내 뭐 조코바 식약처 신청 이런 것들 일단 내용은 좀 다음 주 중에 국내 식약처에 신청서를 낼 거라고 하네요. 조코바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일본에서 일단 사용 승인이 나와야죠. 긴급 승인. 그런 부분은 재료가 있긴 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보면은 결국에는 재건 원전 눈앞에 두고 그다음 원숭이 두창은 단발성입니다. 지금 일단은 대신에 이제 내일 개파락하고 오전이나 뭐 오후 중에 그냥 막 오전 중에 좀 계속 기는지 지금 시나리오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어차피 주가는 사실 위 아니면 아래죠.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시간은 좀 깨져 있어요. 얘네들이 깨지고 와장창 밀려서 그냥 죽냐 아니면은 깨지고 오전 중에 힘을 한번 주냐 주고서 그 뒤에는 뭐 이제 다시 죽을지 아니면 거기서 뭐 굳힐지는 모르지만 오전 중에 힘을 한번 주냐 아니면은 밀리다가 오전 중에 일정 구간에서 좀 옆으로 기다가 한번 힘 주면서 올라오냐 요거 3개 정도 그냥 죽던가 오전 중에 힘 주고 죽던가 아니면 밀렸다가 좀 버티다가 힘 한번 주냐 요거 3개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당일 매매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각 이슈부터 해가지고 개별 이슈들 쭉쭉 있는 것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살짝은 뒤에 더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우량주들은 저는 전문적으로 좀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지수 측면상 지수 돌려줄 때는 또 우량주가 일단 움직이긴 해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지금 삼성, 3S, 뭐 3나노 관련해서 뭐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 그런 얘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반도체 쪽이 좀 세력주로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저는 뭐 폐배터리, 로봇 그다음에 어딨냐 재건 원전 이런 것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요거는 뭐 이제 좀 각자 눌림 매매 같은 거 디지털 화폐는 이제 7월 카카오 컨소시엄 이런 것도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연말에는 이거 있고 8.15 좀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시장 결국에는 지수, 환율 이런 거 안정돼야지 뭔가 새로운 테마가 좀 등장할 수 있고 식량은 계속 눈에 두셔야 됩니다. 식량은 밀리면 또 좋아요. 저는 식량은 또 밀리면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당일 단타 위주로 갖다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지 않나. 이거 플러스 지금 한동훈 관련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대선 테마를 좀 지금 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뭐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노을이랑 하나가 뭐 또 있는데 오파스텍 이런 오파스넷 이런 것들이 그거죠. 그 한동훈 관련주로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을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 대선은 아직 살짝 갸우뚱합니다. 다음 대선 시즌 오면은 그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보지 않을까. 엄청 난잡해요. 난잡한데 시장이 난잡하고 지금 시장은 난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거 좀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일 매매는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일 돈 쏠리는 거에서 좀 최대한 놀려고 해야 되고 좀 물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좀 피곤해지는 시장이에요. 새로운 테마는 좀 등장 안 하고 좀 답답한 시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빨리 좀 지수 안정화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